IB 방구석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IB 영어 시 분석 에세이 쓰기 영상 다들 보셨나요? 지난번 영상은 전체적인 시 분석 에세이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직접적으로 IB 영어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유명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이 한 편의 시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시 분석 에세이에 풀어보면 좋을지, 그리고 IB 영어 과정에서 원하는 그런 시 에세이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대화 나눠볼게요. 혹시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시나 자신이 좋아하는 영어 시가 있나요? 그렇다면 꼭 이 시가 아니어도 자신이 배우고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시를 가지고 적용해봐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캐롤 니콜스라는 그 중남미 출신의 그 영국 이민 그 여성이 쓴 시로 제목은 Hurricane Hit England라는 영어로 쓰인 시입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번역한 한국어 번역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앞부분 시 부분을 건너뛰고 싶은 학생들은 뒷부분에 시 해석과 시 분석 에세이 쓰는 법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시인이 잉글랜드로 이민 간 이후에 이주한 뒤에 그 잉글랜드에 큰 허리케인이 찾아오게 돼서 자신이 어릴 때 성장한 고향의 카리브해에서 겪었던 그런 강력했던 허리케인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믿었던 조상신들과 대화하듯이 허리케인을 달래고 그런 자연재해 현상을 영적인 의미로 확장하면서 승화하면서 그렇게 시가 약간은 주술적인 느낌과 그 허리케인의 파괴적인 모습, 자연의 힘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Hurricane hit England. Carol Nichols. It took a hurricane to bring her closer to the landscape. Half the night she lay awake, the howling ship of the wind. Its gathering rage, like some dark ancestral spectre, fearful and reassuring. Talk to me, Huracan. Talk to me, Oya. Talk to me, Sango. And Hatti, my sweeping back home cousin. Tell me why you visit on England coast. What is the meaning of all the tongues? Reaping havoc in new places? The blinding illumination, even as you should, circuit us into further darkness? What is the meaning of trees falling heavy as whales, their crusted roots, their cratered graves? Oh, why is my heart unchained? Tropical Oya of the weather, I'm aligning myself to you. I'm following the movement of your winds. I'm riding the mystery of your storm. Ah, sweet mystery, come to break the frozen lake in me, shaking the foundations of the very trees within me. Come to let me know that the earth is the earth is the earth. 시는 이렇게 그 자연재해인 허리케인의 강력한 힘과 거기에 대한 공포와 큰 소리, 또 나무를 뿌리채 뽑고 바다의 큰 배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자연적인 묘사와 함께 그 고향 신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영적인 의미와 자신의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의미까지 확장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 이 시를 접했을 때 곧바로 주제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그 허리케인과 그 고향의 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나 영혼에 대한 문제를 연관짓기가 어려워서 시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학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 역시도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시의 전체적인 맥락과 시어 그리고 느낌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자신만의 해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시에 저의 느낌에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를 강타하는 허리케인. 허리케인, 당신이 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곳 아주 가까이에. 한밤중에 반을 몰아치고 폭풍우 속 날개를 퍼덕이는 함선처럼 분노의 힘을 모아 고향 조상의 유령들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듯 두려우면서도 위안을 주는 당신. 하락하니여, 오야여, 상고여, 그리고 핫띠, 모든 것을 쓸어가듯 고향으로 돌아간 내 사촌의 이름을 한 태풍이여. 당신이 왜 잉글랜드 해변에 당도하였는지 알려주세요. 오랜 조상들의 구전 속 파괴와 수확의 신이 새로운 곳을 찾기라도 한 건가요? 꽁꽁 묶여있는 환영이여, 왜 잠시 다녀가시며 우리를 관통하고 어둠을 몰고 오십니까? 거대한 나무들이 고래등처럼 쓰러지는 것과 그것들의 뿌리가 뽑혀나가며 무덤자리들을 만드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요? 오, 왜 내 마음은 사슬로부터 자유로운지요? 기후를 관장하는 열대의 오야신이여, 저를 당신께 내맡기니 당신의 바람길을 따라 움직이겠사오니 당신의 폭풍 발자취 미지의 길에 올라타겠습니다. 아, 달콤한 미지의 것들이여, 내 안에 얼어붙은 호수를 깨트리고 내 안에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를 흔드는 분이시여, 내게 알려주소서. 대지는 대지이며 대지이고 대지이거늘. 시의 제일 끝 행인 That the earth is the earth is the earth, 이 부분이 시에서 가장 인상 깊으면서도 유명한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이 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이 마지막 행의 해석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한 시에 대해서 학생들이 에세이를 적을 때 중등 과정은 어느 정도 제너럴하게 알려진 주제에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정도까지만 시 비평을 써도 되지만, IB 과정에서 문학을 배우고 또 시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그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해라, 시 안에 문학적 기법을 찾아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시가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떻게 독특하게 나만의 해석을 적용하고 또 글로벌 이슈와 연관할 수 있는지,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이 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소 철학적인 해석이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또한 큰 피해를 주었던 그런 의미 있는 사건과 함께 연관해서 해석을 점차 확장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시 분석 에세이 쓰기 기본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 분석을 쓸 때는 너무 주제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시는 그 구조와 압축된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시에 쓰인 그런 문학적 기법들에 대해서도 분석이 들어가야 해요. 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기법적인 부분과 시의 전체 구조, 스트럭처에 대한 분석이 함께 들어가면서, 하지만 단순히 그 기법을 답을 찾듯이 쓰는 게 아니라 그 기법을 통해서 시인이 왜 그 문학 기법을 사용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더 시의 의미를 살리고
주제와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전체 맥락과 나의 해석과 함께 풀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 시는 스트럭처가 free verse, 자유 형식이죠. 행과 연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자유시인데 이 시를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시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행의 길이를 조절함을 통해서 마치 그 허리케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모습의 스트럭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시는 정형적인 정해진 몇 행 몇 년 이런 규칙을 지켰다면 현대시는 좀 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작가의 그런 표현력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시 형식으로 쓰이되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모양을 형상화한 그런 시들도 문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신의 출신, 국가나 도시의 모양을 행과 연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허리케인의 모양을 구조적으로 표현한다든지 비주얼라이징이죠. 이런 부분을 함께 분석해 준다면 좋겠죠. 그리고 시에 이제 반드시 시 분석에 들어가야 할 것이 structure, literature devices, 그로 인한 효과, tone and mood,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이 시에도 다양한 그 문학적 장치가 사용이 됐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면서도 이 시의 주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apostrophe 기법과 personification 그리고 simile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apostrophe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쉼표 맞죠? 그런데 또 문학 기법으로서는 사람이 아닌 자연이나 사물과 대화하는 그런 표현법을 문학에서 어포스트로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리케인은 무생물인데 마치 조상신과 대화하듯이 우리가 뭐 자연재해 태풍이 오거나 허리케인이 오면 거기에 뭐 사람의 이름을 붙여줘서 마치 달래고 기도하듯이 큰 피해를 주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기법으로 허리케인을 마치 조상신과 일치시키면서 자연의 힘이나 영적인 존재로 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personification은 많은 시와 소설 작품에서 다루는 그 의인화 기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직접 생명을 가지거나 어떤 신적인 존재로 뭐 나무의 뿌리를 직접 뽑고 그 대양의 큰 바다에 배를 흔들고 날개를 펼치고 소리를 내고 직접 길을 개척하고 파괴하고 이런 모습을 의인화해서 시각적이면서 청각적인 효과를 함께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비유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법, 시마일이라고 하는 직유법인데 크게 두 용법이 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유법은 무엇은 무엇같이, A는 B처럼 이렇게 like나 as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서 강하고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그 비유를 전달을 하는데요. 아마 이 시는 허리케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리케인의 강력한 위력을 더 강조하고 파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은유법보다는 메타포보다는 시마일, 직유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뭐 턴앤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에세이의 메인 바디를 3개 쓴다고 하면 서론에 시의 제목, 시인 소개, 전반적인 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메인 바디에 제가 시 분석 에세이를 쓸 때는 주제 분석보다 먼저 structure나 literary devices, tone and mood를 쓰고 시작하라고 했죠. 왜냐면 주제를 쓰다 보면 이 부분을 빼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쓰고 시작하는 게 그 에세이 시험 시간에 시간도 절약을 하면서도 또 뒷부분에 가서는 편하게 그 주제 분석과
그 내 생각을 적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시에 대해서 에세이를 쓴다면 첫 번째 바디에 스트럭처 그리고 톤 앤 무드를 같이 쓸 것 같아요. 스트럭처 부분은 뭐 크게 쓸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literary devices를 뒤에 쓰는 이유는 이제 그 주제와 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두 번째 바디로 보내고, 먼저 바디 3개에서 첫 번째 바디에 structure와 tone and mood, 뭐 frightened, 뭐 occulty는 좀 주술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mystery, overwhelmed 이런 부분을 이제 함께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디에 literary devices, 뭐 apostrophe, personification, simile 그 외에 이제 다른 문학적 기법들을 함께 언급해주면서 이 허리케인에 대한 시인의 태도와 이 문학 장치들로 인한 주제 전달 효과, 그리고 시인이 왜 이 디바이스들을 사용했는지를 자신이 전개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해서 함께 풀어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바디에 내가 그 해석한 주제를 자세히 적어주게 되는데요. 한 시에 이제 주제를 2가지 내지 3가지를 미리 정해 두었다가 그 출제되는 문제나 에세이 형식에 맞춰서 내가 에세이 안에 풀어가면 좋은데요. 이 시의 경우 학생들은 혹시 어떻게 느끼시나요? 만약 제가 이 시를 감상한 뒤에 이 시를 읽고 그 시 분석 에세이를 적는다면 저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이 시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허리케인에 대한 시이기 때문에 자연의 힘, 그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과 자연의 힘 앞에 나약한 인간과 문명. 과거에 이제 식민지배 시기에 전 세계를 제패한 영국이나 잉글랜드도 허리케인 앞에서는 자신의 출신 그 작은 도시처럼 속수무책이고, 또 여성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연의 힘, 재해, 또는 뭐 확장해서 뭐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조상신을 불러서 이렇게 위로해 준다든지, 또는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시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시인의 어떤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타국에서 겪는 괴로움을 허리케인에 빗대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정체성 문제로도 확장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허리케인에 대해 묘사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얼음 호수가 부서지고, 또 시의 마지막 행에 The earth is the earth is the earth, 이 부분이 이제 허리케인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세계는 하나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릴 때 겪었던 그런 일이 먼 타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조상신과 그런 어릴 때 그런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항상 함께 하면서 지켜주고 있고, 그런 느낌을 통해서 이민자의 정체성 문제와 또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을 묘사할 때 폭풍우 같은 시간이었다, 뭐 태풍처럼 지나갔다, 이렇게 묘사하듯이 허리케인을 자연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걸 이 이민 사회에서 적응하고 또 그 안에서 겪었던 괴로움이나 차별 문제,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확장해서 정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볍게는 그 낯선 나라에서 보게 된 그 허리케인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보았던 허리케인을 떠올리면서 고향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노스텔지어, 향수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분석은 뭐 IGCSE나 중등과정, MIP 과정까지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되, IB 영어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시 자체의 주제 안에서 어떤 정신적인 확장 해석, 사회 문제나 글로벌 이슈로의 확장 해석,
또 현실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연의 경고나 뭐 최근에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이것을 자연의 힘 앞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자연의 경고로 확장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자연재해 피해자나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도 좋고요. 또 제가 왜 이민자의 정체성 그 주제를 함께 넣었냐면, 학생이 이 시를 배우는 그 학기에 그런 다양한 뭐 아프리칸 문학이나 이민자 문학 작품을 배우면서 그 선생님께서 이 시를 함께 커리큘럼에 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교육 과정의 연장선상에서도 저는, 그리고 또 이 시인이 그 중남미 출신의 작은 카리브해 연안의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민자의 정체성 문제를 함께 주제에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시 분석 에세이를 쓸 때에도 자신이 전개하려는 주제에 맞게 그 톤 앤 무드나 literary devices를 함께 분석하면 좋겠죠. 자연의 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묘사하려는 학생은 그런 자연의 힘과 위력을 나타내주는 톤 앤 무드나 literary devices 위주로 쓰면 되겠고, 또 이민자의 정체성 문제로 시를 해석하려는 학생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나 내적인 부분을 강조해주는 그런 devices나 톤 앤 무드 형용사를 사용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의 주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자신이 찾은 뭐 2가지 내지 3가지 여러 주제를 함께 적어도 좋지만, 이렇게 하나의 시를 여러 가지 방향과 주제로 해석할 때는 에세이가 지저분해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문단을 잘 나눠주세요. 그리고 literary devices 부분을 표현할 때는 그 기법의 이름만 쓰고 내 생각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에서 어느 부분에 그 장치가 쓰였는지를 인용을 해서 에세이 안에 이 부분에 이런 디바이스가 쓰인 이유는 이러한 부분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런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시의 본문 안에서 그 장치가 쓰인 부분과 식구를 반드시 따와서 에세이 안에 쿼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컨클루전 부분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그러니까 허리케인, 뭐 자연의 힘, 정체성, 뭐 이민사회, 뭐 위로, 이러한 키워드들을 2-3개 넣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운 있게 마무리하면서, 아무래도 시 에세이다 보니까 약간의 문학적인 표현이나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여운을 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민 사회에서의 어려움이나 정체성 문제로 에세이를 전개한다면, 우리가 힘든 시간, 힘든 과거의 시간을 묘사할 때 뭐 태풍이나 폭풍, 허리케인을 사용한다. 이 작가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지만 그런 이면에 우리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그 힘겨운 이민 생활과 정착 과정, 또 정체성 문제 속에서 마치 자신의 내면에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에게 지금 바이러스 시대에 힘겹게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해서 여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좋고, 또 시 안에 특정 시어나 단어를 따와서 그렇게 한 번 더 응용을 하면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IB 영어 과정 안에서도 문학, 그 중에서도 시 분석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문학과 시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 시에 대해서 시인과 그 시가 쓰인 배경과 뭐 전체적인 해석, 유명한 풀이나 기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찾아보면서, 또 학교 친구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시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어떤 의미로 이 시를 썼을까? 나에게는 어떤 부분이 인상 깊고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시 분석 에세이를
두 가지 정도의 다른 주제로 전개를 해보세요. 그리고 시적인 표현이나 나만의 멋진 해석을 조금 추가해준다면 고득점의 시 분석 에세이가 될 수 있겠죠. 다음에 또 다른 주제와 기법들은 담은 시를 가지고 찾아와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IB 영어 시 분석 에세이 쓰기 영상 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